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자기 자녀들만 금쪽이같이 여기는 부모들이 많아졌습니다. 금쪽이들이 늘어난 게 교권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깊은 내공에서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감기 심하게 걸리셨어요. 이번 여름 감기 독하네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목소리가 울림이 있으신데 같죠. 빨리 쾌유하시길 바라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금쪽이 얘기가 아무래도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사건 또 요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일단 금쪽이라는 말 자체는 원래 좋은 거잖아요. 네. 애가 귀하다는 의미인데 이게 요새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금쪽이라는 거는 부모가 과보해서 생긴 그런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렇게 우리 사회에 왜 금쪽이 같은 애들, 그러니까 과보 받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한 집에 한 자녀 낳기 운동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한 집에 여러 아이들이 있었죠. 저희 집만 해도 2남 2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가 셋이다 넷이다 그러면 많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누가 금쪽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서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한 집에서 한 자녀 낳기 운동을 시작한 다음부터 그냥 하나만 바라봐야 되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언론에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부모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 애가 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그런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애들을 갖다 더 이렇게 챙기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좀 부모들이 미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거를 뭐라 그러죠? 양육이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양육을 하는 건가? 아니면 애완견을 키우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양육과 사육은 다르거든요. 예. 양육은 아이가 성장해서 독립해서 어른으로서 삶을 살도록끔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와의 거리를 둬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무들도 그렇다 그러는데 나무들이 어릴 때는 다닥다닥 붙인대요. 네. 붙여서 키운대요. 근데 나무들이 커지면 다 떨어뜨린다는 거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라서 사람도 어릴 때는 부모 품이 필요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독립을 해야 되니까 부모 품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갖다가 품에서 안 내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의 모든 생활에 다 개입하는 거죠. 예. 사실 옛날에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리고 야단치고 친구들끼리 싸워가지고 다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경찰들이 학교 오거나 선생님께 부모님이 막 항의를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학교에서의 문제는 학교에서 끝났죠. 근데 지금은 다 들어와요.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학교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교사보다 경찰을 더 이렇게 우위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 사실은 부모님이 미성숙해서 그렇다. 정말 부모가 자기 아이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지금 아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독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내 애가 언제까지 내 아이일까요? 몇 살까지? 언제까지 부모가 그 아이 인생에 개입을 하려는 걸까요?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 내 인생을 내가 살 필요가 뭐 있어? 부모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상속에 대해서 집착을 가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이어지죠. 네, 계속 손자 손녀 또 봐주고 부모와의 이 그것만이 문제가 네. 아니고 이혼을 시키는데도 부모들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자기들끼리 같이 살까 말까 하는 거는 자기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부모가 개입해가지고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식들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부모들이 도와주게 되면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질라 그래요. 네. 부모가 다 해주니까. 이런 병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금쪽이들의 문제점은 사실 중국에서 먼저 나타났죠. 예. 중국이 소황제라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작은 황제들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조금 자란 다음에 사고치기 시작했어요. 네. 비행기에서 무슨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이 없다고 승무원한테 집어 던진 녀석. 그런 뭐 해외 언론에 보도가 된 사례들이 그게 바로 중국의 금쪽이들이 벌인 일들이었거든요. 네, 너무 심하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소황제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금쪽이들이 그냥 내가 우리 집에 귀한 아이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교사들과의 관계까지 이제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게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교사들의 뭐 이렇게 권위가 많이 떨어져도 그래도 학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렇지만은 그 부모가 교사를 마치 자기 직원처럼 다루는 거예요. 네. 요새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인격적인 모독을 주면 큰일 나요. 근데 교사에게는 그냥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질이라고 여기서도 표현이 되니까요. 그렇죠. 학부모 갑질.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조기 은퇴했어요. 너무 힘들다고. 학부모들의 민원이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신 거죠. 애들도 힘들고 학부모도 힘들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뭐 끝까지 이렇게 근무해서 뭐 교장도 되고 교감도 되고 그런 꿈들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적당한 때 빨리 그만둬야겠다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면. 그 교사 아동학대 문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더 심각한 거는 교사학대거든요. 교사들을 네. 부모가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가 하면은 아이가 태어나면 첫 번째 부모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멘토죠.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멘토예요. 근데 두 번째 멘토가 예, 두 번째 멘토가 선생님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설령 첫 번째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면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옛날 선생님들 덕분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랬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헌신적으로 대해주셨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부모뿐이라면, 교사가 없다면, 그리고 근데 그 부모가 덜 떨어진 사람들이라면 얘네들이 어른이 돼서 우리 사회의 그 중심 역할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게요. 끔찍한 거죠. 올바른 훈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을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을 제대로 민성훈련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권력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꽤 오래전에 그 스웨덴을 갔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버스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을 내다보다가 우리 신자분들이 막 뭐라고 말하고 막 소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 왜 저러지? 그리고 창문 밖을 내다봤더니 4살 5살짜리 애들이 5명인데 산책을 하고 있어요. 비를 맞고. 네. 근데 여기다 허리에다가 띠를 묶고 5 아이가 가는데 앞에 선생님 하나, 뒤에 선생님 하나, 2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을 인솔해 가는데 비가 오는데 모자도 안 쓰고 여기만 밑에만 우비 같은 거 입고 가는 거예요. 예. 부모도 안 따라가고 아동학대죠. 근데 스웨덴에서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소풍 간 날 비가 오면 그냥 간대요. 눈이 와도 그냥 간대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치고 난리가 났을 텐데요. 부모들이 안 따라오고 선생님한테 그냥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걸 보고서 애들 병 나겠다 뭐 야단치는데 스웨덴 애들은 감기가 없대요. 그 지금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유럽 외국인들 보면 비가 와도 우산 안 쓰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그랬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비 맞고 눈 맞고 그렇게 다니던 애들이어서 체질적으로 굉장히 건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강아지 뭐 그냥 뭐 보싸듯이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다니고 뭐 비가 오면은 학교 안 보내고 눈이 와도 안 보내고 뭐 이쁜 거 다 좋아요. 귀여운 거 다 좋은데 이렇게 과보받고 큰 애들하고 비바람 맞으면서 큰 애들하고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경쟁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다르겠죠. 월드컵 축구를 생각해보세요. 게임이 되겠나? 근데 이게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실력을 겨루게 될 때에도 결국 기본적인 그런 자원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정말 급족 같은 내 새끼라고 생각해서 아끼고 있는 게 결국 아이들 개인의 삶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갖다가 망치고 있다라는 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려의 목소리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아동 학대로 고소 고발 당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사들이 아동 학대를 아동 기분 상해죄로 부른다고 얘기도 저희도 선생님 연결 인터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교권 보호를 호소하는 교사들 지금 매주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네, 교사들을 보면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한국 사회가 천민자본주의화 되면서 돈을 가지면 귀족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혜가 뛰어난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돈만 많으면은 무조건 자기가 자기를 귀족화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교사는 월급이 낮은 하급 직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천민화돼 가서 그렇다. 예. 그래서 어떤 사회심리학자가 신종 천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벌도 고학력이고 소득도 고소득인데 의식구조는 완전히 천민에 가까운 그런 신종 천민이 생겼다 그러는데 지금 교사들을 거의 학대하다시피 하는 그 부모들을 보면 거의 신종 천민군에 해당이 돼요. 특정한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중에서 그런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될 수 있고 자기 지위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종 천민군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선생님들께서 힘드시더라도 그냥 교사의 자리를 더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뭐 사회의 그런 그 오염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종교인들은 되게 만나는 게 어른들이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건 교사들밖에 없거든요. 아이들한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건 교사예요. 네. 이 교사들이 만약에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인가라고 생각한다면은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교육에 다 또 반영이 되거든요. 다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래서 교권을 외치는 소리도 당연히 외치셔야 되고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당연히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교사들도 그렇지만은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학교 문제에 너무 경찰이 개입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들이 밖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요새도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는데 그 숫자도 많지 않은 경찰들 갖다가 어디까지 경찰들도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고소 고발을 하면 출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들 얘기보다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더 먼저가 아닌가 싶기도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문제를 예전에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학교 내에서 처리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 안 찾아가고 경찰서에다가 고소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네. 그게 마치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냐 생각하는 그것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교사가 경찰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사가 먼저 위에 있어야죠. 그래서 제2의 부모인데. 네. 아이든 어른이든 금쪽이로 그렇죠. 가득한 그러니까 세상. 그런 금쪽이들이 지금은 교사를 상대로 경찰에다 고소하지만 나중엔 자기 부모 상대로 재판을 걸어요. 네. 상속받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뭐 니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끼치면은 뭐 고발하고 고소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본인들한테 돌아와요. 이미 저는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예. 상속 문제 때문에 자기 부모를 갖다가 소송 걸어가지고 부모하고 이렇게 같은 재판정에서 그 재판을 받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런 금쪽이들이죠. 그래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마냥 힘든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교실을 지키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정부에서는 상담 예약제를 이제 뭐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CCTV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좀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사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사들을 따지면은 뭐 돈과 권력으로 따지면 교사직이라는 건 이렇게 하위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건강한 언어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교사들의 어떤 교권, 교사들의 어떤 그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걸 키워주는 걸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성경의 장면이나 구절도 있을까요? 글쎄요. 네, 이제 뭐 잠언이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지혜서를 보면은 스승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스승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섬기는 예전에는 더 존경을 했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알렉산더 대왕도 그 자기 스승 얘기를 하고 다 스승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스승으로부터 자기가 배운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스승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러면 큰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도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사들의 교권 문제가 그냥 교사들의 어떤 그 인권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교권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금쪽이들이 나중에 정말 신종 천민이 돼서 걔네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사회 요직을 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일까요?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교권 보호 대책 제대로 마련이 돼서 선생님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예, 아이들을 가르치실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생 때 선생님들 기억이 제일 오래 남더라고요. 그러세요. 예. 그 어른이 돼가지고 뭐 중고등학교 시절의 선생님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 저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하게 웃어줬던 선생님들의 얼굴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 시절에 교사라는 그런 그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그쵸.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경찰에다 신고하고 뭐 교사를 학대하고 이거는 부모들이 미친 거예요.
제정신들이 아닌 거죠. 학부모들이 또 교사 개인 번호로까지 계속 전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진짜 사이코패스죠. 그런 거는 그런 문제는 경찰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교사 쪽이 아니라 부모 쪽을 갖다가 이렇게 경찰이 개입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는데 좀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깊은 내공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